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어떤 계산을 배우든 간에 항상 나오는 기본 3대 법칙인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 이게 숫자에서는 교환 법칙이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라고 하면은 1 더하기 2가 있을 때 2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숫자의 위치를 연산을 두고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법칙인 거야.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야. 근데 집합에서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계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은 무조건 3개 이상. 3개 이상의 계산에서 셋 중에 두 가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앞에 거 2개를 먼저 계산을 하든 뒤에 거 2개 먼저 계산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돼. 그것도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합집합일 때만 가능한 거고, 교집합도 전부 다 교집합일 때만 가능해. 그래서 1, 2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차집합.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안 돼. A 차집합이나 B 차집합에는 서로 다르거든. 그림만 봐도 그렇지. A 차집합이 여기거든. B 차집합이 여기지.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달라.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이외에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굉장히 중요한데 연산에서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면 돼. 분배는 수학에서의 그 곱셈을 이용한 분배법칙이 아니라 여기는 합집합을 통해서 얘한테도 나눠주고 얘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을 그대로 달고 가는 거지. 얘랑 B랑 연결. 그 다음에 여기랑 분배하게 되면 A 합집합 C로 되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있던 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B랑 C랑 먼저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은 A랑 먼저 하고 나중에 교집합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 분배는 또 중요한 게 반대로 가는 것도 중요해. 지금 내가 계산한 건데 이쪽으로 계산한 거잖아? 반대로 한번 볼게. 오른쪽에 있는 계산에서 보면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A 합집합이 똑같이 연산이 되어 있잖아. 이걸 묶어버리는 거야. A 합집합으로 묶으면 여기서는 B가 남고 가운데 계산은 교집합이었고 여기서는 C가 남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계산하는 경우는 여기가 계산이 좀 간단해질 때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를 할지 반대로 역으로 묶을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합집합도 교집합도 분배 법칙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흡수 법칙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다음에 설명해 줄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대략 내용이 이래. A랑 비교집합 A랑 합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보자면 A랑 비교집합 A, 그러니까 교집합이랑 비교해보자면 A가 더 크지. 그러면 이거는 볼 거 없이 그냥 바로 A가 돼버리지. 이건 이거 분배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걸 흡수 법칙이라 그래. 근데 흡수 법칙이라는 건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설령 이게 만약에 분배로 계산을 해서 내가 만약에 분배를 해버리면 이렇게 돼. 요 가운데는 교집합이거든. 일단 얘는 계산이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요거 자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A는 그냥 A야. 그 다음에 합집합이랑 A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면 작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A가 더 작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풀리긴 풀린다 이거지. 근데 알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 이름이야 이건.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법칙이야. 자, 일단 괄호가 있었을 때 밖에 여집합이 있잖아. 이 여집합을 괄호 안쪽에다 하나씩 다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집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반대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A한테 이걸 나눠주면은 A 여집합이 돼. B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전체에서 합집합을 뺀 거야. 그러면 남는 부분이 여기가 돼. 자, 이걸 보고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자, 밑에 거를 보고 색칠 한번 해보면 교집합이니까 따로따로 매볼게. 자,
자, A 여집합이면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B 여집합이면은 이거거든? 둘이 겹치는 부분 한번 생각해보면 바깥쪽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칙이 생겨나. 연산에서 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묶는 방법도 중요해. 그래서 이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게, 이거.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이 너무 많아. 계산이 불편해. 묶어버릴 거야. 여집합으로 묶는다면 얘는 데려갔고 얘도 데려갔으면 얘도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이 해석이 조금 더 쉬우니까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묶어서 간단해지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이 있다고 치자. 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 저걸 한 번에 어떤 집합의 그림인지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묶는 거야. 반대로 전부 다 싹 바꾸고 여집합을 해버리면 이거는 어제 배웠었지.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차집합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여기 빼고 전부 다인 거지. 전체에서 얘만 빼고 색칠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알기 쉬운 거. 그게 정리가 가능할 때 쓰는 거야. 자, 개념 익힘 1번 보면은 전체 집합은 자연수고 일단 P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에서 10까지. Q는 1부터 소수구나. 그럼 소수면 1, 3, 5, 7 일단 10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쓸게. 그다음에 Q는 R은 홀수래. 이렇게 있고 얘를 구하는 건데 이걸 집합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현재. 셋 다 이게 P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개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부터.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떤 집합인지 한번 알기가 좀 어렵지.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할게. 분배를 해보면 P의 교집합에 Q의 여집합이야.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차집합으로 정리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제 얘 먼저 해야겠지. 일단 P 차집합 Q면은 P의 입장에서 Q랑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소수만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있냐면 1 있고 그다음에 4, 6, 8, 9, 10까지 있겠지.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R을 빼는 거야. R집합은 얘네 홀수집합이거든. 요 중에서 홀수만 빼란 얘기인데 홀수 빼보면 이것만 지워지니까 4, 6, 8, 10이 나오겠지. 이거 증명하는 문제는 증명을 뭐 직접 낼 수도 있어.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낼 수 있고 이건 빈칸 채우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일단 연산을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림상 얘가 원하는 건 그거 같아.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집합에선 차집합이잖아. 마이너스를 지금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사실 뭐 억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이제 맞는 거를 보여주란 얘기인데 무조건 이건 연산이잖아. 그래서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집합 바꾸는 거라 했어. 차집합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데 이 뒷부분 전체 싹 다 통틀어서 이거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크게 봤을 때 A랑 이집합이랑 빼는 거니까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거 간단하게 안 되지. BC랑 관계가 모르니까 분배를 했을 때 A 교집합에 B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에 C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분배 법칙 해보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합집합에 A 교집합에 C의 여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걸 봤더니 교집합이 여집합이네? 이거 차집합이잖아. 그래서 A 제집합 B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2번도 일단 여기 괄호 안에 차집합부터 정리를 해보면 B 교집합에 C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여기 차집합도 역시 한 번에 바꿀게 그냥. 이거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일단 얘부터 한번 계산해볼게. 여집합 분배하면은
이 여집합의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합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의 여집합이면은 없어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배. 분배해보면,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합집합이었었고, A, 교집합의 C가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또 역시 차집합으로 정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이제 끝이네. 자, 시험에는 꼭 하나씩 내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거. 되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A랑 B랑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식이 좀 길어. 일단 제일 먼저 드모르간의 역의 방법, 드모르간이 아니라 분배 법칙의 역 방법으로 볼 건데 지금 보니까 A 합집합이 지금 똑같이 있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먼저 A 합집합으로 묶어. 그럼 남는 게 왼쪽에서는 B가 남고 가운데 교집합, 뒤에는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중괄호 교집합의 B는 A다. 이건 뭐 나중에 보면 되고. 일단 여기는 보니까 교집합이 여집합이면은 차집합이잖아. 잠깐만, B 빼기 B네? 그럼 공집합이지. 공집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리해보면 A 합집합 공집합이거든? 근데 A랑 공집합을 합치란 얘기인데 그냥 A지 뭐.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A만 남는 거야. 그게 이제 A. 자, 결론은 이거야. 되게 길었었지만 남는 게 이거지. 그럼 교집합이 A라는 거는 A가 더 작은 집합인 거지. 그러면 이런 그림이지. 이거를 설명하는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지금 맞는 게 뭐가 있을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4번이네, 그지? 이거 3개짜리 집합은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설명해 주는 건데 일단 3개는 규칙이 있어. 그것부터 설명해 줄게. 3개는 기본적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서 각각 영역마다 위치하는 부분을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개수 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뭐냐면은 A랑 B랑의 교집합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B랑 C의 교집합이지. 여기는 이제 C랑 A랑 교집합이고 그럼 가운데가 뭐냐? 3개의 교집합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A, B, C에 셋 다 공통의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거든? A랑 B랑 있고 C랑 A랑 있고 B랑 C랑 존재하니까 이게 셋 다의 교집합이 있는 거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셋 중에 뭐 하나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다. 없어. 그럼 여기를 끊어줘야 돼. A랑 C랑 아예 안 만나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수 구할 때 또 이제 특히 이 문제가 어렵거든? 이거는 이제 뒤에 개수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우리가 딱 요 부분을, 저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라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셋 다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해보고 색칠해서 제가 맞는지를 판단하면 돼. 3개짜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기억 한번 볼게. 기억에서는 일단 A랑 C랑의 교집합, 이거는 연산하기는 좀 그렇고 그림을 한번 보자. A랑 C랑의 교집합, 여기지. 걔랑 B, 요거를 X라고 할게. 지금 색칠한 부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X 차집합 B지. 그러니까 색칠한 거랑 B랑의 차집합인 거야. 그러면 색칠한 부분하고 B랑 겹치는 게 여기지. 여기를 빼고 남는 거니까 여기만 있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다음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A랑 C랑의 교집합 여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면은 요 가운데지 여기. 여긴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고 남는 거야. 얘 입장에서 남는 거니까 초록색이 맞는 거지.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A 차집합 B. A 차집합 B면 여기야. 그 다음 C 차집합 B면은 C 입장에서지. C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거 빼고 남는 거. 그러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요 색칠한 부분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문제. 부등식 문제도 꽤 많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A집합이, 자, 이거 어제 배운 거야. 조건제시법. X가 원소인데, X를 이 부등식의 해로 표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 수직선에서 보면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인 거잖아. 이게 A집합인 거야.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반대로 가면 돼.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3이 포함되어 있던 거를 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전혀 방향이 이제 반대인 거랑 등호는 있으면 없애면 되고 없던 거는 만들면 되고 이렇게 반대로 이해해주면 돼. 그럼 이제 지금 문제에서 A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A 계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A 계산할 때 마이너스인 것부터 플러스인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거든. 1을 다 빼주면 여기까지 나오겠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 거야. A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해를 구해보면은 해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나오지. 크거나 같다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동시에 같이 그려볼 건데 지금 교집합이잖아.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교집합이야. 근데 합집합은 내용이 달라. 합집합은 전부 다 그려놓고 전부 다 색칠하면 돼. 개념이 좀 달라서 보통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가 교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정답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교집합이 나왔고 이거에 맞는 부등식을 구하려면 해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최고차항 1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비교만 하면 돼.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A랑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여기는 A 차집합 B지? 이쪽은 B 차집합 A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집합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그게 이제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색칠한 부분 두 개를 합쳐놓은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이 그냥 대칭 차집합이지 연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표현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세모라고 하든지 문제에서 뭐 별이라고 하든지 이거는 문제 내는 사람에 따라서 기호를 그냥 막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요 표시를 해놓는 거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쳐놓은 거. 이걸 이제 대칭 차집합이구나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중요한 게 있어. 대칭 차집합이라는 표현이 물론 이게 맞지만 똑같은 설명이어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런 게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지. 그럼 전체에서 이 부분만 쏙 빼면은 맞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결국 그냥 색칠해놓고 보면 대칭 차집합이네. 이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외운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선 이게 대칭 차집합이겠구나.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대칭 차집합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대칭 차집합은 그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고 문제를 막 내 맘대로 이상하게 내버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문제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니까. 이건 이제 대칭 차집합의 성질인데 첫 번째, 대칭 차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A 세모 B라고 하면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친 거거든? 근데 여기서 A, B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B 차집합 A랑 A 차집합 B를 합친 거다?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는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대칭 차집합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쳐놓은 거야에서 A, B의 위치에다가 A, B 위치 그대로 대입만 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지. 공집합에서 A를 빼면은 공집합이야. 왜냐면 공집합 기준으로 빼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A랑 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걸 합쳐? 그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에 맞게끔 답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딱 보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 합집합의 여집합에서 교집합을 합치는 거래. A 연산 B가. 그럼 그림 한번 그려.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면은 합집합의 여집 바깥쪽이지. 이거 하고 교집합을 합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별표라고 연산을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 해보면 돼. 자, 기억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데 이건 지금 새로 연산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해봐야 돼. A 차집합 B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왼쪽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냥. 오른쪽 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B 차집합 A면 이제 자리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지. 똑같지? 이거나 얘 내용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거고 얘는 얘랑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본 연산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해봐야 돼. 자, 니은 이거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A 합집합 A, 여기는 A 교집합 A. A 합집합 A도 A고 교집합도 A야. 이거거든. 그러면 A만 봤을 때 A랑 A 여집합을 합쳤다? 이거 전체 집합이야. 그럼 A라고 할 수가 있냐? 틀렸지. 이거 전체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인데 이거는 연산을 2019번을 한 거야. 2019번을 했을 때 뭔가 패턴이 있겠지. 이거 한 3, 4번 정도 한번 해보면 돼. 자, 디귿을 한번 해볼게. 지금 방금 전에 A 차집합 A 한번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집합 나왔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체야. 한 번 더. 전체 집합이랑 그러면 A 한번 해보면 전체 합집합 A 그리고 전체 교집합 A. 그럼 요거는 전체지. 전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겠지. 전체랑 A의 교집합 A겠지. 이 두 개를 합치면 A가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연산을 지금 3번째 할 때 A가 다시 등장했지. 그럼 이거는 짝수 번하면은 전체 집합이 나오고 홀수 번하면은 A가 나오는 거야. 그럼 2019번을 했기 때문에 홀수 번이니까 A가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칭 차집합은 딱 정의가 되어 있는 집합이야. 흔히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기 4번처럼 새로 등장하는 연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 하나씩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배수 집합은 말 그대로 배수인 집합들만 모아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2다 라고 하면은 2의 배수만 모아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3의 배수 한번 보자면 3의 배수는 이제 3, 6, 9, 12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포함 관계. 일단 A2랑 A3은 서로 포함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포함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전혀 다른 숫자들이 존재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A4. A2랑 A4를 한번 보면 누가 더 큰 집합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2의 배수랑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더 크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숫자가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라고 봤을 때 숫자가 더 작은 쪽이 큰 집합이겠구나 로 생각을 하면 돼. 이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라면 포함 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 아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교집합. 예를 들어서 A2랑 A3에 대해서 교집합을 물어본다. 이거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이게 배수 중에서 특히 공배수를 물어보는 거야. 공통인 배수니까. 그래서 A2랑, 그러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공배수는 6의 배수지. 그럼 6의 배수만 되냐? 그것도 아니지. 6의 배수 말고 6의 배수인 12, 18 다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물어본다면 A6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합집합의 개념이 있는데, 합집합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만 나와. 예를 들어서 A4랑 A8이 있다고 쳐. 이거의 합집합이면, 합집합의 원래 개념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합집합은 큰 거를 물어보는 거야. 4랑 8 중에 누가 더 크냐? 4가 더 크지. 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10이야. 10이면 대답하는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면 4랑 10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거든. 그럼 답을 낼 수가 없어. 한 방에 뭐라고 정리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안 물어보겠지. 이런 거 말고.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야. 자, 1번. 2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큰 거라 그랬어. A2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작은 거지. 3의 배수랑 6의 배수 중에서 누가 더 작냐면 6의 배수지.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안에가 계산이 되면 얘 계산하고 얘랑 합치면 돼.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분배 법칙 하면 되고. 4랑 5의 교집합이야. 이건 최소공배수지. 최소공배수는 20이거든. 20의 배수랑 10의 배수에 대한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큰 거지. 10이 더 크겠지. 그래서 A10이 정답이야. 답은 3번이겠지. 4번 같은 경우도 이 안에가 지금 현재 계산이 되지. 3의 배수랑 6의 배수랑 누가 더 크냐? 3의 배수가 더 크지. 그래서 A2랑 A3의 교집합이니까 공배수, 최소 공배수니까 6의 배수.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합집합이 얘랑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2번 한번 분배해볼게. 분배해보면 A6이랑 교집합 A12. 가운데 합집합 A4랑 A12의 교집합. 그러면 이거 교집합을 한번 보면은 최소 공배수잖아. 6이랑 12의 최소 공배수면은 10이지. 10이고 여기도 누가 더 작냐면 10이지. 이거는 합집합 한번 똑같네. 그냥 A12가 되겠네. 자, A 세모 B를 연산을 정리를 해놨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쳐놓은 거다.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공부가 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아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직접 해보면 돼. 1번, 이거 교환 법칙이지.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자. A 차집합 뒤에 거. 합집합의 뒤에 건 이번에는 반대로. A에서 A 여집합을 빼는 건데 A 입장에서 얘랑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겹칠 게 없지. A 남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둘이 합쳐보면 전체 집합이지. 2번 맞네. 맞고 3번. 3번도 A 차집합 전체. 전체 차집합 A. 그럼 A에서 전체를 빼는 거니까 남는 게 없지. 얘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빼면 이거는 여집합 개념 배울 때 설명해줬던 건데 이거 자체가 A 여집합이야. 그래서 이거랑 합치는 거지. 합치면은 A 여집합 남겠지. 3번 맞지? 그 다음에 4번. A 차집합 공집합. 합집합의 공집합 차집합 A. 왼쪽은 A고 오른쪽은 공집합이고. 이거 합치면 A가 되겠지. 그럼 정답은 일단 5번이겠네. 5번 한번 해볼게. A 차집합 전체. 합집합 전체 차집합 A. 이거는 공집합 남는 게 없고, 이거는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A 여집합. 둘이 합치면 A 여집합이 나와야겠지. 틀렸네. 또 5번이 다르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대칭 차집합에 대한 원소를 구하는 건데, 일단 보면 A집합에는 이렇게 원소가 되어 있고 B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대칭 차집합이지? 이거는 그림상 대칭 차집합은 두 개의 영역을 합쳐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1번 더하기 3번의 원소가 0과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교집합은 지금 없는 상태지. 지금 교집합이 3이거든? 3을 제외하고 0과 1이 이제 각자 뭐 한쪽에 쏠려 있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1번, 3번에 나눠져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일단 2를 제외한 나머지 A-1하고 이거하고 셋 중에 얘네가 분명 존재를 해야 되지.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볼게. 첫 번째 얘를 0이라고 하자. 그럼 A가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3,
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2지. 자, B집합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이지. 1, 2, 3인 거야. 그럼 대칭 차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뭐가 있니? 3은 일단 겹치는 거니까 빼고 2도 겹치는 거니까 빼고 그럼 0과 1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그래서 일단 A는 2가 정답.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0이라고 하면 해볼게. 아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얘를 1이라고 하면 해보자. 그럼 A는 1이거든? 해볼게. 1 대입해보면 A 집합은 3,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B 집합은 2, 3에 0이지. 그럼 교집합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대칭 차집합 자리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지.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해봐야 돼. 이번에는 A-1이라면 A-1을 0이라고 잡아보면 A는 1이지. 1은 아까 했구나. 얘 빼고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할게. 그럼 A는 2지. 이것도 했네. 그럼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네 둘인 경우, 얘가 얘네 둘인 경우 이제 이거 하나 남았지.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 그럼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거든. 그 중에서 이제 다 해볼게. 근데 지금 딱 봐도 루트는 아니겠지. 여기 들어가면 벌써 루트가 생겨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는 아닐 거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가 1인 경우, 이것도 이제 넘어가면 루트 생겨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겠지. 그럼 결국은 일단 2만 되네. 결국은 얘밖에 없는 거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요것만 다 더해보면 되겠지. 자, 여기도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고 A의 K를 배수라고 정의했으니까 배수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배수집합 성질을 이용해서 2랑 4 중에서 누가 더 크냐? 2가 더 크지. 남는 게 이거거든. 교집합이면 이건 6의 배수네. 그럼 결국 이제 6의 배수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00까지면은 100을 6으로 나눠보면 되지. 16개. 여기는 A랑 B랑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일단 두 개 집합에 대해서야. 두 집합을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집합의 개념에서 보는 거랑 개수 구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 개수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에 색칠된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 자, 내가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1번, 2번, 3번을 더하는 게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면은 공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뺀다고 돼 있거든. A라는 거는 1번 더하기 2번이야. B라는 거는 2번 더하기 3번이고 그럼 2번이 두 번 겹치잖아. 그래서 한 번 빼주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다. 너무너무 많이 쓸 거이기 때문에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A, B가 서로소다. 서로소라는 게 교집합이 공집합이었잖아. 얘만 없는 거야.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전체 집합은 60이고 A는 30이고 B는 40인데 합집합이 50이다. 일단 문제에서 합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될 거, 공식.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N을 원래 써야 되는데 난 빼고 할게.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합집합은 50이라고 했고 A는 30, B는 42거든. 그럼 교집합 모르니까 X라고 잡아보면 X 계산했을 때 2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교집합은 개수가 20이다. 일단 이거부터 하나 알고 가야 돼. 교집합이 나오면 합집합을 알 수 있고 합집합이 알 수 있으면 교집합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A, B, 합집합, 교집합 이 네 가지는 알고 시작해야 돼.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A랑 B 둘 다 여집합이 있잖아. 복잡해. 이거 묵자. 교집합에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꿔놓을 거고 그리고 개수를 구할 때 여집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무조건 전체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 교집합은 60이라고 돼 있고 교집합은 방금 구했어. 20이지. 이것만 빼면 돼.
차집합은 개수 구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저 차집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첫 번째, A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두 번째, 합집합에서 B를 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좀 우회적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겠다. 어쨌든, 교집합이랑 아니면 합집합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일단 쭉 한번 봤더니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집합은 무조건 전체에서 빼는 거야. 전체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야. 전체 집합은 30개고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냐면 24개가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은 24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합집합이 나왔으면 합집합 공식을 이용해서 교집합도 구할 수 있지. 아까 위에서 이제 했던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차집합 구하는 거잖아. 차집합 구하는 방법이 합집합을 이용해서 B를 빼는 방법이 있어. 얘가 얘야. 그럼 합집합은 방금 전에 24래며. B는 22고. 둘이 빼면은 2가 나오겠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일단 전체 학생이 50명인 학급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50이야. 그 다음에 트와이스랑 레드벨벳이 있어. 자, 트와이스를 A집합이라고 하고 레드벨벳은 B라고 할게. 그러면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이다 라고 돼 있지. N의 A는 30이야. 지금 이거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쭉 갔잖아. A는 30이라고 썼잖아. 근데 뒤에 보면은 단어 하나 때문에 집합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일단 요거는 20. 요까지는 괜찮아. 자, 보면 트와이스랑 레드벨벳을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8명이래.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 둘 다 안 좋아한대.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어디게? 요거는? 4번이지. 그러니까 이게 A랑 B랑 두 가지만 나와 있으면 1, 2, 3, 4 중에 다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4번이거든. 그럼 4번을 집합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8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집합이니까 다시 한번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겠지. 전체는 50이니까 그럼 합집합은 42가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1번, 트와이스랑 레드벨벳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좋아하는 학생 수. 적어도 하나를 좋아한다는 건 합집합이야. 그래서 1번은 합집합이니까 방금 구해놨지? 42. 그 다음에 2번, 둘 다 좋아하는 거. 둘 다 좋아하는 건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합집합은 방금 40이라고 했고 A는 30, B는 25. 이것만 몰라. 55니까 빼보면 13 나오겠지. 아니 3번이 중요해. 이 딱 한 글자로 집합이 결정이 돼. 트와이스만 좋아하는 학생이다. 얘만 좋아한다는 얘기는 1번이지. 1번이면 이제 A 차집합 B거든. 차집합 구하는 방법이 합집합에서 B를 빼는 방법도 있고 A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도 있어. 근데 지금은 교집합도 알고 합집합도 아니까 둘 다 이용할 건데 이번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A가 몇 명이냐면 30명. 교집합은 13명이었지. 이거만 빼면 돼. 17명이지. 원소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1번 개념은 설명을 안 할게.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2번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합집합의 개수는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일단 문제에서 질문을 해. 교집합의 최대값을 물어봐. 그러니까 교집합이 언제 가장 커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교집합의 원래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교집합은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잖아. 근데 많이 겹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A랑 B 중에서 A가 좀 더 크다. 그러면 많이 겹치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A가 더 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B를 포함하는 경우 이때가 교집합이 제일 클 때요. 근데 얘랑 똑같은 설명으로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도 교집합의 최대값이랑 합집합의 최소값은 같은 말이야. 왜 그러냐? 이 공식을 한번 봐봐. 여기서 A의 개수랑 B의 개수는 정해져 있거든? A랑 B는 정해져 있는데 최대 최소를 한번 보잖아? 결국 이 숫자는 상수야.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계속 변하는 건데 얘를 내가 제일 크게 만들잖아. 그럼 고정되어 있는 숫자에서 많이 뺐단 얘기지. 그럼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반대로 얘가 이제 작아졌다? 그럼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내도 왼쪽으로 설명을 해도 오른쪽으로 설명해도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두 번째. 이번에는 교집합의 최소값. 아까도 설명했듯이 교집합의 최소값은 합집합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이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이해가 좀 어려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말로 그냥 내가 어떻게 대충 설명을 했다고 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생각이 좀 필요해. 자, 합집합이 지금 이제 전체 집합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가 합집합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저기 안에서만 생각하거든? 근데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전체 집합이랑 똑같을 때 이때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된다면 전체 밖에 테두리가 없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만약에 굳이 합집합이 어디예요? 라고 설명을 하면, 전체 집합이 어디예요? 라고 설명을 하면,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합집합이 돼. 이때가 제일 큰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합집합 계산할 때,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전체 집합을 대입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네 두 개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교집합이 최소일 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인 거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교집합이 최소값이면 0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0이면은 서로소지. 그러니까 서로소인 얘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야.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봐줘야. 자, 전체 집합이 40명이고 음악과 영화를 A, B 집합이라고 할게. 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26명.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18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는 고정인 거고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교집합이 최대일 때 한번 구해볼게.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제일 많이 겹치면 되는 거지? 한 집합 안에 들어가면 돼. A가 지금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자체가 그냥 교집합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교집합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8개라고 대답하면 돼. 자,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교집합이 최소라는 거는 합집합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라 그랬지. 최대. 그럼 이거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같으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합집합 계산하는 공식에서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뺄 때 이 자리가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근데 전체 집합 몇 명이냐면 40명. A는 26, B는 18. 이거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하면은 이거 44지? X는 계산해보면 4명일 거야.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4다라는 거지. 이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집합이 최소면 교집합이 0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자면 얘가 만약에 서로수였다면 둘이 합쳐서 40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미 40보다 크지. 이 얘기는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야. 만약에 이제 둘이 합쳐서 40보다 작아? 그러면 서로 소일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안 냈겠지. 너무 쉬우니까. 자,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건 이거야.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세개 집합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지. 여기에서 지금 각자의 영역을 내가 문자를 매길 건데, 자, 이것도 순서도 나랑 똑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 혹시 헷갈릴까 봐.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 각자 영역 무슨 말인지 가지? 여기에서 합집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세 개의 합집합. 세 개의 합집합 구하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교집합 B, B 교집합 C, 그리고 C 교집합 A. 그러니까 두 개씩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개 교집합을 한 번 더 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내 설명에 의하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야.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건데, A를 보면은 A는 A 더하기 D 더하기 G 더하기 F지. 이게 A. 그다음 B는 B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 C는 C 더하기 E 더하기 G 더하기 F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보면은 A 교집합 B는 여기야. G 더하기 G지. 이건 뺄 거야. 그 다음에 B 교집합 C도 보면은 여기지. G 빼기 E. C 교집합 A도 G 빼기 F. 인 거고. 마지막에 얘는 G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D랑 G를 뺄 거야. D 하나, G 하나 뺄게. 지워지지. G랑 E랑 또 뺄 거야. G랑 E랑 한번 또 뺄게. G랑 F랑 뺄 거야. 뺄게. 남는 게 A, F, B, D, C, E거든? 하나씩 다 있어. G 하나 빼고 다 있지. 그래서 G까지 딱 완벽하게 넣어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은 이건데, 공식은 공식대로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 세 개짜리 집합을 설명할 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문제를 풀어줄 때 각자 어떤 집합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건데, 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접근 방법이 쉽다 이거야. 그나마. 지금 문제에서 이 세 개짜리 합집합 공식이 나왔어. 공식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플러스 셋 다 교집합. 이걸 더하면 돼. 자, 그냥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들은 공식에서 끝나. 아까처럼 그림 다 그려서 그렇게 영역을 나누지 않아. 한번 해볼게. A는 6이야. B는 3이고 C는 4야. A 교집합 B는 2, B 교집합 C는 1이고 이거는 2 플러스 9인 거지. 이건 뭔지 모르니까 X. 그리고 이게 9가 아니구나. 얘가 9지. 마지막 C 교집합 A. 다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개념의 키 4번 보면은 어느 학급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 중에 교내 봉사활동을 3번 실시했대. 1차에 참여한 학생 수는 30명 이렇게 되니까 1차를 A, B, C라고 할게. 순서대로. A는 30, B는 25, C는 18. 그리고 전체는 35지. 자,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랑 B랑 C가 있을 때 원래는 전체 집합 이 바깥쪽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거거든. 그런 학생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5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3회 모두 참여한 학생 수가 10명일 때 3회 모두 참여했다는 거는 요 가운데 셋 다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물어보는 건데 그게 10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3회 중에서 2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 교집합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공식 한번 가볼게. 세 개 합집합의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교집합 빼고 셋 다 교집합을 집어넣는 거지. 자, 얘는 문제에서 35라고 했지?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어. 얘네들은 통째로 뭔지 몰라. X라고 할게. 마지막은 10인 거야. 결국 이제 X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